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사태가 이어지면서 구매 경쟁도 치열합니다. 예산한 요소수 생산 공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개인과 업체 등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양군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부지 매입 과정에서 청양군이 불필요한 보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당진 지역 기업체들이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42개 기업은 2024년까지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수능도 현장 응원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전망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재학생이 시험장에서 응원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각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요소수 대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화물차와 건설 장비, 조선소 등 요소수가 꼭 필요한 산업들은 그야말로 비상에 걸렸는데요. 실제로 요소수가 떨어져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잇따르면서 요소수 제조 공장 앞에는 한 병이라도 얻기 위해 매일 장사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입구에 모인 사람들이 물건을 사게 해달라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한 사람은 상자를 든 채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은 힘없이 돌아갑니다. 예산군의 요소수를 생산하는 공장 앞에는 이러한 광경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요소수를 한 병이라도 얻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공장으로 찾아온 겁니다. 저는 당진에서 6시에 출발해서 예산의 공장에서 요소수를 판매를 한다고 해서 요소수 구입하러 왔는데 오고 보니까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차 운전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 전 요소수 한 병의 평균 가격은 10,000원이었지만 지금은 50,000원까지 오른 상황. 요소수가 없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일을 못하게 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움직이려고 해도 이제 만약 어디 가서 요소를 구하지 못하면 차가 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불안하죠. 나라에서 잘못하는 거겠죠. 요소차를 만들었으니까 수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뭐 공장이라는 데는 뭐 현찰로 5만 원씩 받고, 그것도 뭐 일괄적이도 아니고. 현재 충남에서 요소수를 생산하는 업체는 3곳. 3곳 모두 구매 문의가 쏟아지고 매일같이 공장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입니다. 예산의 요소수 생산 업체는 언론에 한번 나온 뒤 사이트가 마비돼 공장 이곳저곳에 판매 중지 문구를 붙여놨습니다. 네, 제가 직접 공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공장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요소수가 필요한 화물차는 전국에 200만 대 정도로 추산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업과 여러 공장에서도 요소수가 꼭 필요한 상황. 요소수 품귀 현상이 길어질 경우 물류와 운송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10일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46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충남에서는 58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전안에서는 한 노인 주간 보호시설에서 7명이 돌파 감염되고 학생들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 30명이 나왔습니다. 아산에서는 종합병원 집단 감염 등의 영향으로 13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당진과 홍성, 예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기존 확진자를 매개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전날 58명에 이어 10일 오전에는 신규 확진자 35명이 추가로 나온 가운데 충남의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은 78.3%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장 응원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전망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각 고등학교에 수능 응시생과 재학생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히 재학생이 수능 시험장에서 응원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응원 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오는 18일 충남에선 16,000여 명이 56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를 예정입니다.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료원 4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백신 접종 이후 고열로 찾아온 응급 환자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돌려보내고
CT 촬영 이전 사전 설명을 간호조무사가 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조하고 전문 의료 인력 확보와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진시가 사업장 42곳과 협약을 맺고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대기 1종 사업장과 더불어 대기 2종 사업장까지 참여해 자발적 감축 2단계가 추진됩니다. 이들 사업장은 2024년까지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대 43% 이상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전기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며 당진시는 행정적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당진시와 현대제철, 현대그린개발이 10일 당진시청에서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리백은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애플과 구글 등 30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송산면 가공리 일원에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해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우량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청양가족문화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양군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김종관 의원이, 부위원장은 한미숙 의원이 각각 맡게 됩니다. 위원회는 집행부와 관련자를 상대로 출석을 요구하고 질의와 진술 증언을 토대로 오는 23일까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나인찬 의원은 군정 질문을 통해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 과정에서 청양군이 벽돌공장 건물주와 사전에 약속한 뒤 주지 않아도 될 보상까지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동군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와 건축물 보상은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악의적인 흑색 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특별히 구성에 대해 최의원 의장은 의혹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서산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이 지난 3일 확정된 가운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선뿐만이 아닌 국제공항으로 건설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 당장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으로 선정됐으며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도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의 대응계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는 또 항공 수요와 타당성 보강 등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을 위한 용역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이미 서산공항 취향 의향서를 제출한 2개사 외에 추가적인 항공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항공사를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2022년 기본계획 수립, 2023년 기본 및 실시 설계, 2024년 착공, 2026년 개항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해미 국제성지 지정 등 수요가 확대될 것인 만큼 서산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서산공항에 대한 국제선 수요를 추가함으로써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좀 더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국제공항으로 추진할 경우 기존 국내선 기준 사업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 동문동의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7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동문 이동 원도심 일대에 창업인 육성과 점포 입점 지원 등을 담당하는 로컬 비즈니스 구역이 조성됩니다. 또한 지역 예술가를 양성하는 문화교류 플랫폼과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주거 행복 거점이 들어섭니다. 시는 이외에도 동문동 주차타워 건립과 읍내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 도시재생 인정 사업에도 선정돼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민선 7기 공약 이행 사항을 시민이 직접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민 배심원제를 운영합니다. 서산시는 10일 서산시민센터에서 시민 배심원단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배심원단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무작위 추첨과 전화 면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차례 추가 회의에서 주요 공약에 대한 심층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심야에 식당에서 4천만 원 규모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9일 밤 10시 30분쯤 천안 동남구의 한 식당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A씨 등 29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을 급습해 A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도박 참가자 대부분은 50대 주부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하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천안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충남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홍성과 논산, 부여 등에 있는 딸기 농가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2차례에 걸쳐 진단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해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인 무병묘를 공급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충남에서 40일간의 국가안전 대진단 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시설 2,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점검 결과 공동주택과 교량 등 총 578곳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357곳은 보수 보강을, 8곳은 정밀 안전 진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사후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홍성군이 혁신도시 완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도심과 상생 발전 전략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표 방안으로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테스트베드 조성, 홍주 읍성 등 원도심 지역 관광 자원 활용 등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대학 유치, 일자리 창출 관련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홍성군이 오는 18일까지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는 읍면별로 분리수거한 폐자원을 군과 협약된 민간 재활용 업체에 직접 운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영농 폐기물 배출을 원하는 주민들은 각 읍면사무소와 새마을지회에 수거 요청을 하면 됩니다. 수집량에 따라 우수마을에 대해선 군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양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구기자와 산채를 이용해 특화음식 체험관을 운영합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림에 마련된 체험관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올해까지 모두 15차례 운영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청양 구기자 산채 사업단에 전화로 예약하면 됩니다. 참가비는 한 사람에 10,000원이며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전액 반환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11월 가볼 만한 곳으로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 등 태안 지역의 여러 명소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은 태안을 찾은 자원봉사자 123만 명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공간입니다. 사고 발생 10년 만인 지난 2017년 문을 열어 사고 당시 아픔과 극복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과 만리포 전망타워, 천리포 수목원, 태백일도 이달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태안군이 28개 초중고등학교에 5천만 원 상당의 친환경 지역 농산물을 공급합니다. 태안군은 지역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친환경 로컬푸드 학교 급식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는 전통 장 만들기 체험 등 학부모와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은 올해 학교 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시민의 정신 건강과 심리 회복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합니다. 서산시는 8일부터 정신건강 전문 요원과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버스는 정신건강 상담과 스트레스 검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상담 전용 차량입니다. 시는 검사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에게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